짠내가 코끝이 아리도록 진동했다. 염전치는 갯벌에 머리를 쑤셔벗고 나온 것처럼 마을에는 온통 퀴퀴하고 짙은 짠내음이 그득했다. 이곳이 바닷가 딱 붙어있는 어촌이자 심지어 정말로 소금을 치느냐 더더욱 그러한 곳임을 감안해도 심하긴 심했다. 사람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을 비 맞은 꽃잎처럼 찡그리고는 행여나 빠르게 움직이면 아가리가 온통 소금에 절여지리라 믿는 것처럼 느릿느릿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도록 입은 흰옷이 그러하듯 저절로 나염되고 다른 기색이 낡은 지붕마다 파도처럼 쌓여있는 가운데 대려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은 눈을 불태울 것처럼 시뻘건 옷의 여자였다. 마을 이장이 마치 고목나무 맴처럼 그렇게 달라붙어 그녀에게 쏘사기고 있었다. 아니 글쎄 정말이래도요. 그때 그 시체를 걷어올리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알 것 같소. 괜한 오지랖에 흉한 것을 불러들였구만. 알아보시겠습니까? 원참. 이렇게 진한 냄새는 처음이구려. 이 어촌, 옥리는 생각보다 그리 가난하지 않다. 그야 물고기를 잡는다, 배를 띄운다 하는 마을은 대개 내륙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엉덩이를 붙이는 곳이라지만 이곳은 지천에 뻘밭이 널린 곳이다. 물 들어오고 나가는 기간이 길어 자염을 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는 것이다. 뻘에 오물을 놓고 바닷물을 모아 짠물을 만들고 또 그것을 말리고 찢고 끓여야 간신히 한 줌 소금을 얻는다지만 이만큼이나 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뗄나무를 웃돈을 얹어 사와도 만들어내는 소금의 대자면야 헐값이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근린에는 옥린을 제외하면 마을조차 하나 없으니 저 넓은 갯벌이 모두 황금밭이나 다름없었다. 마을이 합심하여 창고에 쌓아놓은 소금은 모조리 풀게 되면 3대가 먹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하여 이곳 옥린도 대개 유복한 마을이 그러하듯 웃음기가 넘치고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었다. 처녀들은 외지에서 사온 형형색색의 옷감에 자수를 놓으며 시집갈 날만을 기다렸고 청년들은 아비를 따라 함수를 모으고 바닷물을 끓여 금을 빚었다. 근방지역에서 제일이라는 소문을 듣는 옥린소금은 한 대를 팔면 쌀 3섬을 살 수 있었고 풍족한 생활은 곧 마을 자체의 활력을 불지폈다.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굽는 이 없이 지내니 이곳이 곧 극락인가 했다. 물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슬슬 마을의 인구가 불어나니 소금밭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 그것이 화근이었다. 마을의 소금과 그 수익은 공동으로 관리하니 다같이 함수 우물을 놓을 곳을 찾으러 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씨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남달리 선량했고 성실하였으며 어른께 공경하는 일도 소홀한 적이 없어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장씨가 새로이 뻘밭을 헤매다 찾은 것은 어떠한 휜천이었다. 물가의 잡쓰레기가 떠내려오는 일이야 드문 일도 아니지만 진창이나 다름없는 그런 뻘밭에 하얀 천이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묘한 호기심이 장씨를 추근댔다. 저고리 옷걸음인가 하여 당긴 얇은 휜천은 당기면 당길수록 갯벌에서 자라는 풀처럼 쑥쑥하고 솟았다. 한 자, 두 자, 세 자. 이제는 이것이 당최 무엇에 쓰이는 것인가 궁금해서 멈추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마침내 턱하는 손맛과 함께 천이 올라오는 것을 멈췄다. 바닷물이 밀려나 좀 마른 뻘을 손으로 조금씩 파헤치자 천과 연결되어 있던 것은 뱃머리 폭이 꼭 장씨 몸통만한 얇고 작은 뱃머리였다. 간혹 먼 바다에서 뒤집힌 것이 무슨 조화인지 이런 곳으로 흘러들 때가 있다. 아마도 뱃머리 기라라고 써놓은 천이 풀려 일이 되었나 생각할 때쯤 장씨는 뱃머리 반대편에 휜천도 턱하고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엔 무언가 건질까 싶어 조금 더 과감하게 갯벌을 헤친다. 오래도록 소금물 끓인 일을 한 장씨의 팔 힘은 여간한 문놈들과는 격이 달랐고 산머리라도 된 양 뻘은 금세 흙을 뱉어냈다. 마침내 장씨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 흙이 허물어지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떤 인형이었다. 어찌 보면 곶감 같기도 했다. 한때는 축축한 채 살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말려 피리고에 상접하게 했다가 물에 부어놓으면 꼭처럼 모양이 될 것 같았다. 뻘흙을 덜어내고 아무리 봐도 새까맣게 탄 피부, 생전에 메마른 것인지 나뭇가지처럼 간단한 팔뚝은 죽은 뒤에 염정한 것처럼 쪼글쪼글하게 젖어 있었다. 장씨가 저도 모르게 발버둥 치며 밀어낸 흙더미 사이에서 빼꼼하고 고개를 내민 것은 팔 주인의 얼굴이었다. 그의 깨깨 마른 팔뚝처럼 뺨 밑에 그늘을 들이운 시체는 쪼글쪼글한 눈을 짝 감은 형상이었다. 장씨는 당장에 그 사실을 주변을 탐색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곧장 알렸다. 어쩌면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죽었으리라 여겨진 시체는 장정 서너시 코와 입가에 천을 두른 채 끄집어냈다. 그 깡마른 몸뚱이는 놀랍게도 진흙 뻘밭에서도 한 점 잃어버린 일 없이 모두가 꺼내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 덜컥 시체를 보느냐 간담이 상의 곁에서 헐떡이고 있던 장씨가 기어코 무릎을 꿇더니 허리를 뒤로 까뒤집었다. 이보라, 정신 차려! 입고 있던 옷이 갯벌의 흙에 진창이 될 만큼 나뒹굴던 장씨는 결국 자신이 파낸 시체터 옆에서 숨이 끊기고 말았다. 애통한 마음, 갈 길이 없어 사람들이 장씨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순간 어느 노인이 기겁하며 주저앉았다. 저거 어디 갔느냐? 사람들이 비통한 와중에도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방금 꺼낸 뻘밭의 시체가 자취를 감춘 게 아닌가. 파묻힌 배와 이어진 휜천이 짐승 이빨로 물어뜯은 양 거칠게 찢겨져 나부끼는 뒤로 죽은 이는 온데간데 없이 시체가 있었던 자리로부터 육지까지 긴 발자국이 나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죽어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공중공중 마을로 내달린 것처럼.
불길한 징조 앞에서 마을의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가엾게 죽은 장씨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종종 두려운 눈으로 사위를 살피곤 했다. 거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실제로 그 일을 목격한 자가 점차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밤중에 어르신들 야참을 챙긴다며 부뚜막에 홀로 나온 안악이 불을 돋구고 있는데 갑작스레 그 인형이 나타나더란다. 아직 어두울 때 혼자 뒷간에 가지 못하는 막내똥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자 껑뚱하니 큰 키에 부지깽이처럼 메마른 팔다리를 휘적거린 시체가 불숲 속을 사사사하고 내 발로 달리더라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넘어간 그 여인을 시작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놈을 목격했다. 말린 배처럼 쭈그러든 머리에 처진 실뭉치 같은 머리카락을 달고 어둠 속을 휘젓고 다니는 시체의 소문이 사람들의 등허리를 훑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묘한 짠내가 마을 전체를 휘감았던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젖게 내버려둔 진창의 물처럼 귀쾌하고 썩어가는 짠내였다. 행여나 숨을 크게 들이쉴 적이면 당장 간장과 비장을 쏟아낼 것처럼 거칠은 기침을 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 바깥 일을 하고 돌아온 사내들의 목에는 전에 없이 소금기가 띠처럼 둘러졌다. 마을은 불안에 잠겼다. 장씨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흉물을 보고 쓰러져 죽은 자가 벌써 2를 넘긴 상황이었다. 결국 마을 이장이 아껴두었던 소금을 팔고 그 돈으로 무당을 들인 것이다. 빨간 무복을 입고 있는 무당이 혀를 찼다. 그것은 억가의 살이요. 무당의 법도를 어기고 오래도록 죄지은 놈의 말로지. 제 신기를 믿기 삼아 남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또 그렇게 번 돈을 부정하게 쓰며 이르는 것이요. 아니, 그런 것이 왜 우리 바다에? 이장이 억울한 듯 물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니까 죽어서도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그렇게 진 무당은 우물이 되어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죽일 수 없소. 함부로 목숨을 취했다간 흙과 물에 도끼가 들고 사람이 죽지. 하여 제 몸 하나 간신히 놓을 얇은 돛배에다가 희고 질긴 목천면으로 밧줄을 맺어 놈과 연결하오. 바다에 뛰어들어도 뱃머리에 묶인 목면줄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발 디딜 수 없도록 주문을 걸어 배를 띄우면 끝이오. 오래도록 햇빛과 바람, 짠물에 찬찬히 녹여 죽이는 게지. 헌데 그 빌어먹지도 못할 놈이 제 딴에 국리를 부린다고 갯벌에 머리를 쳐박았군. 하기야 뻘은 묻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니. 그리고 그런 놈을 무사람이 꺼내준 바람에 주술이 풀려가지고 이 마을로 달아난 기요. 에휴, 그 장씨란 사람 참 안 되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벌써 3명이나 되는데. 이장의 말에 무당이 미간을 휙 구겼다. 옷차림처럼 빨갛게 칠한 입술이 이지러지다가 간신히 말을 뱉었다. 에휴, 모르겠어. 본디 배에 실어보내면 여간 강한 목욕도 숨이 끊겨지는데 저렇듯 사악한 국리를 하는 놈이면
무당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빈집에 자리를 잡았다. 죽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 집에 질비한 온갖 가구들을 내어놓고는 하루가 다 가도록 기도를 올리는 소리가 문 밖을 넘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으로 그곳을 기웃댔다. 현실을 부정타지 말라며 이장이 청년대를 부려 사람들을 멀리 치웠지만 눈길만은 막을 수가 없었다. 충혈되고 갈급하고 간구한 눈이 벽과 대청을 싹싹 핥았다. 그 뒤로 거의 사흘이나 지난 밤에야 무당이 집을 나섰다. 부실하게 살이 올랐던 뺨은 촉촉하게 내려앉았고 눈밑은 거먹하게 죽었는데 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 찔러 죽일 듯한 눈이 번들거리기까지 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 중앙에 있는 소금 창고로 모으시오. 엇갈살이는 바깥을 떠도는 것 같아도 산 사람 기운이 없으면 시들어 죽으니 놈도 그것으로 올 것이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된 짐승처럼 느릿하게 소금 창고로 들어가는 동안 무당은 들고 있던 짐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방울도 부채도 아니라 바로 활이었다. 소의 뿔로 대를 세운 듯 말갛게 누렇고 흰빛이 활대 위를 자르르 흐르는데 사이사이 빨간색 실로 감아놓고 문자를 새겨놓은 것이었다. 부려놓느냐 동그랗게 말린 것을 불을 쬐어 활대를 펴니 여자 몸으로도 쏘기에 괜찮다 싶은 작은 활의 모양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 대가 쏘기에 적합한지를 떠나 시위랍시고 걸어놓은 물건이 축 하고 쳐진 것이다. 절에서야 중통을 잡고 아무리 당겨도 체구가 작은 무당의 몸으로는 한 발도 쏘기가 힘들어 보였다. 저만한 시위를 잡고 쏘려면 저보다 덩치가 2배는 커야 어림이나 해볼만 했다. 사람들이 모두 빠짐없이 모이자 이장이 무당에게 다가왔다. 다 모였습니다. 어찌할까요? 무당은 곧장 대답하는 대신 활을 어깨에 메고 보따리를 든 반대손에 불 피웠던 재를 한 줌 들었다. 들어가십시다. 이장이 먼저 들어가자 무당은 마지막으로 창고에 들어와 손에 쥐었던 재를 문에 펴발랐다. 석석 하는 소리와 함께 답답하게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던 짠내가 조금은 옅어졌다. 그것만으로도 몇몇 사람들은 깊은 숨을 토해내며 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무당은 안심하는 대신 또다시 보따리를 뒤적여 무언가를 꺼냈다. 노쇠로 만든 듯한 촛대와 거무죽죽한 붉은색으로 부정문을 써둔 휜 초였다. 그녀는 정갈하고 단호한 손짓으로 촛대를 세우고 초에 불을 피웠다.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던 깊은 어둠이 한 뼘만큼 물러났다. 기도를 하는지 손을 마주 비비며 경문을 외던 무당이 곧 눈을 뜨고 그대로 일어났다. 어깨에 메고 있던 활을 양손에 들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흘렀다. 이 활은 범속이란 물건이요. 나의 신어머니께서는 본디 사람을 물어 죽이는 호랑이를 잡는 일을 하셨소. 홍사리 기껏을 주로 물리치셨지. 그리고 그분이 일생에 걸쳐 강원에서 전라로 쫓은 가장 흉악한 범이 있었소.
지금에 와선 이름도 잊혀졌으나 수십 년 동안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잡아먹은 마물이었지. 이 시위는 그 호랑이 심줄로 만든 것이오. 그놈이 다른 범과 다르게 특출난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산 사람 냄새를 맡는 것이지. 놈에게 쫓기던 사람이 물어 죽인 시체 사이에 숨어도 조금도 속지 않았다고 하오. 그리고 이 시위에도 그 마물의 성질이 남아 산 사람을 겨누고 당기면 화살이 날지 않소.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이 촛대 주변을 돌며 시위를 당기고 쏘는 신용을 할 것인즉 결코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마시오. 사람들이 몸을 굳히고 어깨를 좁혔다. 곧 휜천으로 눈을 가린 무당이 활의 준통을 손에 쥐고 반대편 손을 늘어뜨려 화살을 가볍게 쥐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가 귓전을 핥았다.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내는 소리지만 이 안에서 누구도 저렇듯 크게 낼 수 없는 소리였다. 겁먹은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가 촛불이 닿지 않는 공간에 어둠 속을 비칠비칠 헤맸다. 바닥까지 늘어지는 길고 흰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무당은 엄숙한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활시위를 튕기기 시작했다. 흔히 비파나 가야금을 연주하듯 일정하고 낮은 음이 퉁퉁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무당은 사방에 선 사람들을 향해 빙글빙글 돌며 높낮이를 가려 시위를 튕기긴 했지만 온유월 어린 초목의 가지처럼 축 늘어진 시위가 내는 소리 반대편이 푹 꺼진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매가리가 없었다. 그러나 한순간 조심스럽게 촛대 근처를 겨눈 활의 시위가 빠하고 우는 소리를 냈다. 늘어져 있던 활대가 팽팽하게 힘을 받는 소리였다. 이놈! 지극히 숙련된 모인을 할 법한 솜씨로 활을 당긴 무당이 불을 토해내듯 소리쳤다. 숨을 들이키는 순간에 반의 반으로 나눈 듯한 창졸간에 꼬리끝이 붉게 칠해진 촉없는 화살이 한껏 당겨진 시위 끝에 얹히고 쏘아져 날아갔다. 이장의 눈에 짧은 거리를 자맥질하듯 힘껏 몸을 뒤채는 살이 일렁일렁 불타고 있던 초심지에 끄트머리 정확하게 꿰뚫는 것이 그대로 보였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종류의 비명소리가 공기를 떨쳐 울렸다. 심장을 쏘인 촛불이 확 하고 꺼지며 아무도 모르게 사위에 두린 얇고 투명한 천이 잡아 찢겨지듯 바깥 공기가 한순간에 바닥을 낮게 채웠다. 짠내가 확 사라진과 동시에 더운 물 같은 것이 튀어 사람들의 얼굴을 적셨다. 기겁을 하고 놀란 사람들이 소매며 옷동으로 그것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덜그럭거리며 흔들리던 창고의 문이 기어코 쾅소리와 함께 급하게 열리며 바람을 들이켰다.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가 비명이 터진 곳을 바라보자 거기에는 마치 썩은 짐승 시체처럼 쪼그라든 고깃덩이가 화살에 꿰뚫려 꽂혀 있었다. 그 작은 몸피는 그렇지 않아도 가늘던 넉갈사리를 걸레처럼 쥐어짠 모양새. 아닌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썩은 핏물 같은 것을 뒤집어 쓴 상태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욱이 놀란 것은 엇갈살을 쏜 무당을 보고 나서였다.
앞발이 장정 몸통만한 거대한 짐승의 발톱에 찢기듯 가슴이 터져나간 무당은 시의가 끊어진 활대를 부여잡고 숨을 거둔 채였다. 마치 화살을 쏘아낸 순간 마주 가슴을 핥혀진 것처럼 아름답던 활대도 그 중간이 푹 꺾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다. 이를 해결한 무당의 위에는 숲에서 고향에서 보내고 시신을 받은 신하들에게 훌륭한 일의 값을 충분히 치렀다. 소문은 곧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선 어쩌면 공공연한 헛것이나 본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마을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 마을 외지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그 전까지는 맛도 좋고 훌륭하던 옥린 소금이 조금 변했다는 것이다. 맛도 모양도 그 값도 변하지 않았지만 간혹 그 소금에 밥을 해먹으니까 이유도 없이 미쳐버리게 된다는 뭐 그런 소문이었다.